네, 안녕하십니까. 엘라스틱에서 시니어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최병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저희 옵저버빌리티 솔루션 중에서도 로그 데이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새삼스럽게 로그냐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해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로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로그는 여러 광범위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레코드로 일반적으로 언제 일어났는지, 무엇이 액세스되었는지, 또는 누가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와 그에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로그들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문제들에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로그는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죠. 로그가 많아질수록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요. 복잡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로그가 많아지면 그 안에서 뭔가 가치 있는 정보나 기대하는 바를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하나의 플랫폼, 싱글 데이터 스토어로 엘라스틱 옵저버빌리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엘라스틱 옵저버빌리티는 이 매트릭과 트레이스 정보를 모두 다룰 수 있지만 오늘은 주로 로그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거나 하이브리드, 온프리미스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 세션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지금 보시는 5가지의 키 챌린지에 대해서 커버할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집된 로그를 검색하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어떻게 얻고 집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모래사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늘을 찾아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로그를 어떻게 비용 효율적으로 잘 보관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일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데이터, 로그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를 해야 될까요? 온보딩 데이터 세션입니다. 첫 번째 과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몇 가지 보자면 이 로그 수집은 인프라도 다양하고 시스템도 모두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포맷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다양한 환경 설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로그를 긁어오거나 수신할 수 있는 뭔가를 배포하는 일입니다. 에이전트가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수집 에이전트는 시스템별로 설치하고 설정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특정 툴들은 전송량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몇몇 툴들은 수집하는 데이터 양을 기준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 지점에서는 아직 검색하거나 저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집만으로도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엘라스틱은 수집량에 기반한 별도 비용 과금 체계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또 나중에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집 프로세스가 빠르면 좋고 유지 관리도 원활하면 좋겠죠. 로그 전송이 시작되면 디스크에 로그를 직접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TCP나 UDP를 통해서 로그를 전송하는 다른 시스템에 직접 넘겨주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전트 설치된 시스템에 접근해서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엘라스틱은 플릿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배포된 에이전트들의 중앙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원격에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엘라스틱 에이전트는 싱글 로케이션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수백 개의 인티그레이션을 이네이블 할 수 있습니다. 각 키 챌린지마다 짤막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오늘 세션에서 사용될 인프라 구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고요. 여기에 20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돌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위에는 엘라스틱 에이전트가 배포된 상태고요. 모든 노드에는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배포된 상태입니다. 로그는 이 엔진을 수집해서 저희 엘라스틱 클라우드 안에 있는 클러스터로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시스로그를 전송하고 있는 리눅스 서버가 한 대 별도로 또 있고요. 첫 번째 데이터 수집에서는 이 AWS에 올라가 있는 앞쪽 클러스터만 사용하게 되고요. 뒤쪽에 애저와 GCP 클러스터는 다음 챌린지 때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시스로그 형식으로 리눅스 서버는 이 시스로그를 기존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에이전트의 인티그레이션을 설치하고 중앙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 최초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기존의 웨비나와 영상을 통해서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과정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플릿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릿에 접속하시게 되면 에이전트가 깔려있는 전체 에이전트 현황이 한꺼번에 보이게 됩니다. 지금 쿠버네티스 3개 노드에 에이전트들이 각각 깔려 있고요. 하나는 오프라인 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네요. 네.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쿠버네티스 노드에 깔려서 로그 수집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네, 쿠버네티스 폴리시 옆에 있는 리비전이 8인 점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에이전트에 대한 검색이나 이런 것들은 검색창에서 가능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APM 에이전트인데 오늘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시 안에 들어가 보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인티그레이션이 2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로그에 오늘 많이 집중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디스커버에 가서 로그들을 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로그가 수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로그를 골라서 이제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러가 있는 로그들을 보게 되면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컨테이너 로그만 필터링해서 본 화면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인티그레이션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로그를 수집하는 인티그레이션 설치를 할 거고요. 네, Add 인티그레이션을 누르시게 되면 커스텀 UDP 로그라는 인티그레이션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UDP 로그에 들어가셔서 Add 해주시게 되면 이제 이름을 적당히 정해주시고 시스로그는 UDP 514로 전송하게 되죠. 포트 번호 정해주시고 네, 어디서든 들어오든 받을 수 있도록 0.0.0.0 설정하고 이름을 분류하기 쉽게 시스로그 제네릭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파싱을 담당하게 되고요. 저희가 시스로그 포맷은 미리 넣어놨습니다. 프리디파인 돼 있고 요거 이네이블만 시켜주시고 세이브 하시면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추가로 활성화하게 됩니다. 폴리시를 보시게 되면 리비전이 9로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레스트 액티비티도 몇십 초 전에 업데이트 된 것으로 나오네요. 디스커버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 로그에서 시스로그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로그만 필터링해서 보게 되면 49개, 54개 실시간으로 안 들어오던 시스로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를 잘 수집했으니 다음에는 이 로그를 어떻게 검색하고 집계를 하는가에 대한 것일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수집된 로그에서 우리는 좀 더 쉽게 검색이 가능해야 할 겁니다. 로그 안에서 뭔가 특정한 것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아낼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각각의 로그를 볼 수 있는 것 자체로도 그 가치가 있지만 큰 그림에서 좀 보려면 얼마나 많은 에러가 있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방문자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집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해서 이 로그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추가되는 일에 대처하려면 언노운 포맷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은 첫째 저희 엘라스틱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엘라스틱 플랫폼은 엘라스틱 서치를 핵심 모듈로 사용하고 있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 엘라스틱 서치는 풀텍스트 검색 엔진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위키피디아, 유명한 사이트죠. 위키피디아도 검색 엔진으로 저희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 이 검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엘라스틱 서치는 별도의 파싱 작업 없이도 이 밀리세컨드 단위의 빠른 어그리게이션이 가능합니다. 뒷부분에서 상세한 내용을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데모 영상을 보기 전에 이 로깅 유즈 케이스에서 왜 엘라스틱 서치가 강력한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엘라스틱서치 뒷단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책 한 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고요. 데이터 타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찾고 싶은데 처음 보는 책이라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1000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이제 한 장 한 장 찾을 수는 없는 거겠죠. 이럴 때 많이들 하시는 게 제일 뒤에 인덱스를 보고 찾아가시는 걸 겁니다. 데이터 타입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써 있죠. 이 인덱스 페이지 몇 개만 찾아보는 게 책 전체를 찾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를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00개의 페이지 옆에 있는 파란색의 인덱스 페이지가 있습니다. 누군가 데이터 타입에 대해 찾아달라고 하면 이 파란색 인덱스만 찾아보면 되겠죠. 저희 엘라스틱서치가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가 초록색 박스 안에 전체 있고요. 앞에서 본 전체 페이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 말고도 내부적으로 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체적인 방법들을 여러 가지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 엘라스서치에서는 데이터를 억세스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 구조로 인해서 검색을 날리게 되면 전체 로우 데이터를 뒤지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에 대한 응답을 매우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00만 개의 로그가 있고 로우 데이터 사이즈는 20기가입니다. 이 중에 6개의 로그에만 에러 123 유저 존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에러라는 문구가 포함된 도큐먼트를 모두 검색하라고 하면 엘라스서치는 저 6개의 페이지를 즉각 리턴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로그 중에 탑5 에러를 집계하라는 요청을 날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컨셉은 동일합니다. 질의를 할 때마다 전체 데이터를 뒤지거나 파싱하거나 하지 않고도 빠르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로그 검색과 집계, 그다음에 풀텍스트 검색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커스텀 대시보드를 얼마나 빨리 쉽게 구성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이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40만 건 정도의 이벤트가 수집되었는데요. 보고 싶은 데이터만 추려서 보기 위해서 필터링을 좀 해보겠습니다. 서비스 중에서 에러라는 단어가 발생한 이벤트를 보려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40만 건 중에 필터라는 과정이 이 엘라스틱의 구조에서 얼마나 빠른지 잠깐 보셨고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 차트를 보게 되면 오른쪽 위에 있는 비주얼라이즈를 누르시면 이렇게 저희 렌즈라는 차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네임에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빨리 지나가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있는 서비스 네임을 드랍해서 오른쪽에 브레이크다운에 넘겨주시기만 하면 전체 에러 로그 중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쓰고 있는지 탑 3개의 정보를 서비스 네임을 디폴트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조절하시는 건 들어가서 숫자를 조절하시면 더 많은 서비스들도 보실 수 있고요. 이름을 정하고 적절히 세이브 해주게 되면 이 차트가 세이브가 되고요. 네. 요 세이브된 차트와 같이 아까 에러 검색했던 내용들을 같이 보면 좋겠죠. 라이브러리 누르셔서 에러 로그 전에 검색했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다음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검색했던 내용과 차트가 한꺼번에 보여집니다. 드래그 다운 해서 전체 그래프를 드릴 다운 하거나 확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찾아가실 수 있고요. 네. 대시보드를 매우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걸 보셨죠.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만 있으면 좋겠지만 네,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도 역시 잘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디스커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단순 로그 메시지 안에 프로덕트 아이디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임이라는 것도 있네요. 프로덕트 네임이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RDB나 이런 구조화된 다른 스트럭처에서 있는 게 아니라 로그 메시지로 로그 메시지 안에 프로덕트 네임, 프로덕트 아이디가 단순 메시지로 들어올 때 얘기입니다.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다시 파싱해서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저희는 다시 파싱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도 이 분석 화면 안에서 바로 필드로 빼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뷰에 지금 로그라는 걸 선택을 해서 지나갔을 텐데 여기 보시면
위에 로그 선택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add 필드 해주시면 네, 여기 로그 메시지에 있는 것들을 추출해서 필드 형태로 취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t value 해주게 되면 여기다가 product ID, product name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로그 메시지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필드처럼 사용을 해서 저 필드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트 아이디에 관련된 차트를 또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전에는 찾을 수 없었는데 N으로 시작하는 프로덕트 네임들이 쭉 보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프로덕트 아이디로 비주얼라이즈를 하게 되면 네, 실제 데이터가 없지만 우리 수집된 로그들을 통해서 우리 상품의 아이디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파이 차트로도 볼 수 있고 또 밑에 그래프들을 선택하면 바로바로 변환이 됩니다. 바 그래프, 파이 그래프. 네, 이렇게 미리 정의되지 않은 데이터로도 분석 중간에 파싱을 추가하거나 구조화되지 않은 로그 메시지에서 엘라스틱이 얼마나 쉽게 밸류를 얻어낼 수 있는지 잠시 보셨습니다. 프로덕트 아이디를 따로 분류하고 집계하고 그래프를 손쉽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검색에 기반해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프로덕트 아이디가 오늘까지는 대문자였는데 갑자기 내일 소문자 프로덕트 대시 아이디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 메시지에서는 사실 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개발팀들이 통보하지 않고 로그 메시지 포맷을 변경한다거나 이름을 바꾼다거나 이런 일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있는 일들이죠. 하지만 저희 엘라스틱서치는 이런 변경된 부분들 통해서 변경된 부분들이 있더라도 방금 보신 스키마 온 리드 방식을 통해서 손쉽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좀 찾아볼까요? 로그를 하나씩 전체에 살펴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파워풀한 검색이 있으면 해결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엘라스서치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머신러닝 기능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쪽에는 별다른 설정 없이 디폴트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설정 없이 로그를 다 밀어 나온 후에 ML 기능을 이네이블만 해주면 로그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카테고리별로 그룹 짓고 집계하고 이상 징후를 탐지해 줍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통합적인 AIOPS를 지원합니다. 10년 이상의 개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AIOPS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 모두 가능하고 이상 탐지는 비지도학습 기반입니다. 앞선 사례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 상품 판매에 관련된 로그를 그룹으로 묶어서 카테고리하면 결과를 단위 시간별로 이 로그가 급감했을 때 우리 매출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로그에서 비즈니스 가치라는 바늘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모 영상에서는 세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로그 카테고라이제이션, 로그 스파이크 분석, 그 다음에 비즈니스 지표 이상 탐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가 들어오고 있는데 앞쪽에 로그는 굉장히 천천히 들어오다가 갑자기 로그가 확 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그를 보게 되면 앞쪽에서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든 로그고요. 앞쪽에는 유저가 몰리는 상황을 해서 시뮬레이션 해놓은 거고 뒤쪽에는 그 몰리는 유저들이 결제 서비스에 마구 집중해서 페이먼트 서비스에 부하가 몰리는 상황을 저희가 시뮬레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일반적으로 로그를 찾을 때를 보면 찾아가는 방식을 본다 그러면 이제 저희 거를 사용할 때 드래그해서 드릴다운해서 각 해당되는 로고들을 확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방식이 쓸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방식도 나쁘지 않지만 전체 로고를 뒤져야 할 것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머신러닝 기능을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머신러닝 기능의 아래쪽에 보시면 Explain Log Spike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로고를 선택을 해서 컨테이너 로고만,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로고만 집중해서 보면 이제 똑같은 모양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스파이크가 된 부분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베이스라인과 어떤 뒤쪽에 차이들이 있는지 로그들을 집어내서 분석을 해주고요. 그 로그 안에 어떤 필드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쫙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디플로이먼트 네임이 프론트엔드라는 데서 들어왔고 컨테이너 아이디가 어떻고 이런 로그들이 2483건이 쭉 들어왔다. 그리고 얘들의 수치는 이 정도다 하고 색깔로 매우 보기 편하게 해주죠. 저희가 별도로 설정한 거 없이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는 기능이고 튄 로그에 대해서 클릭만 하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요걸 땡겨서 뒤쪽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페이먼트에 관련된 로그들이 쭉쭉 올라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좀 변했죠? UID도 변하고 호스트 네임도 뭐 이런 애가 있고 1117건이 튀었다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위쪽에 그룹 리절트라는 걸 누르게 되면 각각의 로그를 그룹으로 모아서 보여줍니다. 1117건에 해당하는 건 이런 로그들이 있고요. 페이먼트 서비스라는 컨테이너 네임을 가진 애가 423건이 들어왔다. 그래서 별도의 이 분류 작업이나 이런 걸 하는 것 없이 로그를 분석을 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주고 그 카테고리 중에 어떤 메타데이터들이 있는지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다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explain 잘 안 보이시죠? 로그 패턴 어널리시스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쿠버네티스 로그를 볼 거는 아니고 시스로그 것만 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로그를 선택해서 보시면 자동으로 패턴을 분석을 해줍니다. 패턴에 보면 우고라는 유저가 페일 됐다. 그다음에 로그인 페일한 루카라는 유저가 또 페일 됐다. 뭐 이런 로그들을 패턴으로 잡아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에 갑자기 로그는 사실 일정하게 대부분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들을 카테고리를 받아서 보게 되면 어떤 수준에 뭐가 튀었을 때나 특정 패턴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올 때나 발생하지 않던 로그들이 발생할 때 매우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설정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이 머신러닝 기능은 이제 디폴트로 있는 프리디파인 된 건 아니고 머신러닝 잡을 설정하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이 머신러닝 잡은 저희 서비스 중에 카트 서비스라는 쇼핑몰을 예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카트에 아이템을 담는 이 로그 가지고 머신러닝을 돌려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프로덕트 아이디들이 이렇게 있고요. 뒤에 각각의 이 카트에 몇 개씩 담았는지 퀀티티가 써 있습니다. 몇 개씩 담았는지 이런 로그들을 가지고 add item async 가지고 머신러닝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매트릭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요. 멀티매트릭을 사용하게 되면 각각의 그 두 가지 이상의 지표를 사용을 해서 머신러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을 두고자 하는 건 프로덕트 아이디가 될 거고요. 처음에 싱글로 돌리시게 되면 우리 카트에 담는 서비스들에 대한 머신러닝을 쭉 돌려서 과거의 패턴이 얼마나 이상 있었는지 보게 될 거고요. 멀티매트릭 선택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아이디의 민 값으로 볼 거고요. 이게 에버리지죠. 전체 우리가 4개 정도 유저들이 구매할 때 아이템을 4개 정도 담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멀티에 기반해서 프로덕트 아이디로 분류하게 되면 전체 프로덕트 아이디별로 이런 식으로 쫙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델별로, 각각의 프로덕트 아이디별로 별개의 모델이 돌게 되고요. 여기 뒤에 enable 하시게 되면 이 머신러닝이 추정하는 민맥스 값 수치를 바운더리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정상 수치가 이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상품별로 어떤 데이터들이 이상이 있었는지 돌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 아이템 구매 카트에 담는 로그 메시지일 뿐이지만 특정 상품이 한 2개 정도 이상하네요. 눌러보면 평소에 수치가 여기 3.92 정도 보시면 유저들이 3.92 4개 정도씩 사는데 갑자기 하나로 떨어졌다. 이런 지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단순 로그에서 저희가 어떻게 비즈니스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보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데이터 장기 보관하면 바로 테이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아카이빙 하면 되지 않나? 요새 오브젝트 스토리지 싼데 거기다 넣으면 되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저희가 오늘 왜 이야기를 굳이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나 이 비즈니스적인 이유로 데이터를 수년간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안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테이프 한 번 보관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또 그러면 즉시 보관 가능한 상태로, 검색 가능한 상태로 디스크에 보관하면 별도 비용이 또 많이 들 겁니다. 그렇다고 압축을 해놓게 되면 압축 해제 비용도 또 들게 되죠. 길게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비용을 낮추면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를 높이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장표 하나로 저희가 엘라스틱에서 어떻게 비용과 속도를 모두 잡을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4개 계층의 데이터 티어를 지원하고요. 라이프 사이클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앞에서부터 핫, 웜, 콜드, 프로즌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세스가 빠른 게 필요하면 높은 티어에 놓고 억세스가 좀 느려도 되는 데이터들은 프로즌 티어로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로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쓰실 때의 장점은 별도의 UI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검색에 있어서 전체 UX를 한 번에 하실 수 있고요. 필요 데이터만 로딩해서 앞에 보신 데이터 구조에 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충 티어당 드는 요 저장 비용은 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티어 1이 가장 많이 비싸고 티어 4로 갈수록 굉장히 저렴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에서 검색하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마지막에 프로즌 노드를 6개를 사용을 할 겁니다. 티어 4 노드, 5년간의 데이터고요. 데이터는 1페타바이트입니다. 도큐먼트 수는 1조 7천억 개의 데이터에서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스키마는 키챌리즈는 저희가 커버를 못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 실제 수집한 데이터고요. 5년간 데이터의 내용입니다. 어딘가에서 DNS 익스필트레이션을 하는 걸 감지한 상황이고 과거 5년 동안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타임 피커를 보시면 요거를 5년간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속도를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네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으로 검색하고 서치를 돌려보면 지금 설정상에서 S3에서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세이브 세션을 하고 다른 것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왼쪽에 시계 모양을 눌러서 하면 세이브 세션이 되고요. 여기 데이터 용량을 보시면 데이터가 1페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4기가만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도큐먼트는 1조 7,200만 건이고요. 인덱스 살펴보면 인덱스 안에 실제 데이터 사용한 것들은 거의 제로로 보이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프로즌으로 되어 있는 인덱스들이 있는데 적은 건 3천만 건에서 많은 건 1억 건 넘게 도큐먼트들이 들어있지만 이 역시 데이터는 다 0바이트로 표시되어 있고요. 디스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요. 실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내부에 그 명령어 데브툴즈를 사용해서 실제 사용하는 디스크 용량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역시 114기가 정도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1페타 데이터고요. 데이터 사이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행시켰던 서치 세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직 돌고 있네요. 저희가 이 데모를 위해서 그 전에 똑같은 서치를 실행을 시켰고요. 이 결과를 보면 5년간 결과가 좀 늦게 나오는데 5년간 125만 건 정도의 도큐먼트가 결과로 반환되고요. 오른쪽 위에 인스펙트를 누르면 이 쿼리 상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쿼리가
126초 정도, 2분 정도 돈 걸 알 수 있습니다. 차트 데이터를 보면 차트 데이터는 552초 정도 걸렸습니다. 1페타의 데이터를 억세스하는데 1조 7천억 건 억세스하는데 9분 좀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9분이면) 뭐 오래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페타라는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시면 1페타를 DVD로 구워서 쌓으면 남산타워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단지 9분에 검색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